어느 평범한 저녁, 당신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고 또 스크롤합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지인의 승진 소식, 낯선 이의 일상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당신은 좋아요를 누르고 이모티콘을 남기고 때로는 댓글을 답니다. 분명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기 하나로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메시지가 오고 알림이 울립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적어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토록 외로운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탐험하려 합니다. 현대 연결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 연결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함께 더 고립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 역설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우주로부터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확인합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응답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끊임없는 연결은 우리에게 하나의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포모라고 부릅니다. Fear of missing out, 즉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내가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에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 중요한 소식, 의미 있는 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확인합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 중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나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네버 언론, 고 어이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지만 동시에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정신은 스크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옆에 있지만 진정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불안은 더욱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과 휴식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아무런 자극 없이 그저 존재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이제 불안을 유발합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끝없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친구는 이국적인 해변에서 미소 짓고 있고 동료는 승진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플루언서는 완벽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돌아봅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 미루고 있는 일, 그저 그런 하루입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나만 평범하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큐레이팅된 현실입니다. 보정되고 편집되고 선별된 삶의 하이라이트 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을 올립니다. 완벽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성공적인 일들만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불안, 실패, 평범한 일상을 자세히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과 우리 자신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관계들은 진정한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 이모티콘 하나가 진정한 교류일까요?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좋아요 100개가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더 의미 있을까요?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취약성을 보일 수 있는 관계는 적습니다. 취약성, 그것은 진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두려움을 나누고 진심을 드러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취약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함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디지털 관계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만 진정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공유가 됩니다. 다시 도파민입니다. 이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는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 시스템입니다. 언제 좋아요가 올지, 누가 댓글을 달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계속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인 도파민 보상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매우 찰나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주는 만족감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댓글, 더 많은 관심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감정적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영양가는 없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관계가 주는 만족감은 다릅니다. 깊은 대화, 진심 어린 공감, 함께 웃고 우는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지속적이고 깊습니다. 우리의 뇌는 장기적인 만족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깊은 대화 대신 좋아요를 누르고 진정한 만남 대신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디지털 쓰다듬기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상호작용이지만 우리는 이것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정한 공감과 애착이 주는 깊은 만족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배고픈 상태로 남게 됩니다. 계속 먹지만 결코 배부르지 않은 상태 말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스크롤하고 탭하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나요? 하지만 이 모든 디지털 소음 아래에서 때때로 조용한 공허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그 느낌을 정직하게 인정해 보십시오.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수천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였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색하려는 예상치 못한 진실입니다. 끊임없는 연결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고독감을 심화시킵니다.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연결의 양과 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결의 양을 늘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연락처를 말입니다. 하지만 질은 희생되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 깊은 이해, 상호 취약성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그 숫자는 당신의 친구 목록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연결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넓고 얕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지만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우리가 진정한 고독과 마주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고독,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자기 성찰과 내면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즉시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기실에서, 심지어 신호등 앞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방패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동시에 우리를 가둡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더욱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포모는 잊으십시오. 끊임없는 연결이 초래하는 진짜 숨겨진 비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잃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좋아요 수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팔로워 숫자가 우리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보다 보여지는 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둘째,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관심, 그리고 현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항상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도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메시지에 답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현재에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부재한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런 반쪽짜리 관심으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극, 끝없는 비교, 지속적인 알림들은 우리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침묵은 불편합니다. 지루함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로 우리 자신을 채웁니다. 하지만 외부의 소음으로 내면을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 공허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통계는 놀랍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은 전염병 수준에 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40%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가장 외롭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우울증, 불안,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진정한 고독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외로움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절입니다. 타인과의 의미 있는 연결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잃었지만 외로움은 얻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없게 되었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함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스크린 타임을 줄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물론 디지털 디톡스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스마트폰을 끄거나 소셜 미디어를 잠시 멈추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일 뿐 근본 원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관계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 느끼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깊은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는 산만함을 기본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책을 읽다가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대화 중에도 메시지에 신경 쓰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은 조각나고 우리의 경험은 피상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면 바로 해답을 원합니다. 기다림, 인내, 과정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는 천천히 깊어집니다. 지혜는 경험과 성찰의 축적입니다. 우리가 즉각성에 중독될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역설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을까요? 답은 의도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지 의식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스크롤하는 대신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닌 질입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디지털 메시지 대신 직접 만나십시오. 피상적인 대화 대신 깊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진심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때만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조용히 앉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스마트폰이라는 방패 없이 당신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지루하거나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이 주는 평화와 명료함을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해가 있을 때만 우리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디지털 여정은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관계의 양에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면 질에 투자하고 있나요? 당신은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의해 정의되고 있나요? 당신은 고독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방패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의해 사용되도록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은 놀라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멀리 떨어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창조적인 표현의 도구가 됩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반응하고 스크롤을 멈출 수 없고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조용히 누워 있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을 느끼고 호흡을 관찰하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은지 의도를 설정하십시오.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 함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혼자 먹더라도 그저 먹는 행위에 온전히 현존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에 두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으십시오. 메시지에 답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알람이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알람 시계를 사용하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과 깨어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스크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일정 시간,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당신은 이 조용한 시간이 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깊은 관계를 키우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문자가 아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화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피상적인 안부 인사를 넘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꿈, 고민,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으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으십시오. 현존하고 공감하고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좋아요 버튼으로는 만들 수 없는 연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몇 명의 깊은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질은 양을 이깁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의 관계를 재정의하십시오.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스크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영감을 얻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앱을 닫으십시오. 끝없이 피드를 스크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팔로우하는 계정들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부족함을 느끼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계정들은 과감히 언팔로우 하십시오. 당신의 디지털 공간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큐레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이미지들은 현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고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좋아요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요성은 팔로워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동 조종 장치로 살 수 없습니다. 습관과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가? 이것이 나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림의 아니오, 끝없는 스크롤의 아니오, 포모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예라고 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존의 예, 깊은 관계의 예, 자기 성찰의 예, 진정한 휴식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보낸 수천 시간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깊은 대화,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조용히 앉아 자연을 감상하며 느낀 평화를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완벽한 삶을 부러워하며 보낸 시간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긴급해 보이는 것들에 쫓기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관계는 방치하면 시들어버립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선택하십시오. 현대 연결의 역설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정말 더 연결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함께 더 고립되었을까요? 답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연결의 가능성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양적으로는 더 연결되었지만 질적으로는 더 고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만 더 적은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르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르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쉬운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1시간이든 하루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진정으로 현존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보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통과하십시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얻었습니다. 평화, 명료함,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사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나요? 수백 개의 피상적인 연결로 가득한 삶인가요? 아니면 몇 개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삶인가요? 끊임없는 자극과 산만함 속의 삶인가요? 아니면 고요함과 집중 속의 삶인가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정의되는 삶인가요? 아니면 자기 진실성에 기반한 삶인가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선택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의 시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광고주들이 당신의 욕망을 형성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당신의 자아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용기 있게, 진정성 있게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적응 능력을 초과합니다. 새로운 앱,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연결 방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속감과 의미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잘못된 곳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의 진정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르게 시작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찾고 있나요? 연결인가요? 그렇다면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정보인가요? 그렇다면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고 찾았으면 멈추십시오. 오락인가요? 그렇다면 시간 제한을 정하고 지키십시오. 아니면 단지 지루함이나 불안을 피하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감정과 마주해 보십시오. 그것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통과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지루함이나 불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피상적인 연결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각하고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진전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낸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고독을 즐긴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현대 연결의 역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기회 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할 기회 말입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크린 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경험하는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현존하십시오. 연결하십시오. 진정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더 고립되는 대신 함께 더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연결입니다. 디지털이 아닌 인간적인 연결입니다. 양적이 아닌 질적인 연결입니다. 피상적이 아닌 깊은 연결입니다. 이런 연결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 노력, 취약성,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보상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진정한 소속감, 깊은 이해, 지속적인 만족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십시오. 어떻게 지내? 대신 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들으십시오. 조용히 앉아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존재하고 호흡하고 내면을 관찰하십시오. 오늘 저녁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는 대신 일기를 써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삶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지지합시다. 피상적인 좋아요 대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입시다. 완벽한 이미지 대신 진실한 모습을 공유합시다. 경쟁과 비교 대신 연민과 이해를 선택합시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더 고립되는 대신 함께 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의미 있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년 후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끊임없이 연결되었지만 깊이 외로웠던 세대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기술의 도전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성을 재발견한 세대로 기억될까요? 그 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 나의 선택, 우리 모두의 선택의 말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진정성 있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리즘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한 번의 하나의 선택, 하나의 순간, 하나의 진정한 연결로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 연결의 역설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작은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늦게 온 깨달음 채널에서는 이런 삶의 통찰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을 성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갑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